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질문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일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학습 방법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 심지어는 교과서나 참고서보다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곡 선생의 성학지묘 제6장 교기질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질을 바로잡는 공부는 면강에 있음에 대하여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명석하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한다. 중용 아래도 이와 같다. 정자가 말하기를 이 5가지에서 한 가지라도 패하면 학문이 아니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학문이란 기질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책을 읽어 공리하거나 공경을 주로 삼아 본심을 보존하지 않고 그저 어제의 잘못과 오늘의 바른 것만 따지고 비교하는 데 급급하다면 또한 수고롭기만 하고 아무런 보탬도 없을 것이다 하였다. 배우지 않으려면 몰라도 배울 바에는 능치 못한 것을 두어서는 안 되고 묻지 않으려면 몰라도 물을 바에는 알지 못한 것을 두어서는 안 되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생각할 바에는 터득하지 못한 것을 두어서는 안 되고 분별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분별할 바에는 분명하지 않은 것을 두어서는 안 되며 행동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행동할 바에는 독실하지 않은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100번이라도 해야 하고 남이 10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1000번이라도 해야 한다. 주자가 말하기를 군자의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할 바에는 반드시 완성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늘 남보다 100배의 공을 들여야 한다 하였다. 동씨가 말하기를 학문에 힘쓰면 견문이 넓어지고 지식은 더욱 밝아지며 도를 행하는 데 힘쓰면 더욱 날로 일어나 큰 공효가 있게 된다. 증자는 그 듣는 바를 존중하면 고명해지고 그 아는 바를 행하면 광대해진다 하였는데 고명해지고 광대해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두는 데 있을 뿐이다 하였다. 과연 이 도를 능히 행한다면 우매한 자로도 반드시 명석해질 것이요 유약한 자로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여씨가 말하기를 군자가 학문하는 까닭은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덕이 기질을 눌러 이기면 우매한 자도 명석해질 수 있고 유약한 자도 강해질 수 있을 것이나 덕이 기질을 이기지 못하면 학문의 뜻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우매한 자는 명석해질 수가 없고 유약한 자는 바로 설 수가 없다. 되게 고루 선하여 약해지지 않는 것은 본성이므로 사람마다 같은 것이지만 어둡고 밝고 강하고 약한 타고난 차이는 재주이므로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성실하게 하면 그 같은 것으로 돌아가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름답지 못한 자질로서 그것을 변화시켜 아름답게 하고자 한다면 100배로 공을 들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제 노무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요 멸렬은 공부를 경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 학문으로서 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그 우수하지 못한 기질을 변화시키려다가 변화시킬 수 없게 되면 타고난 기질이 우수하지 못해서 배운다고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니 몹시도 인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우씨가 말하기를 학문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학문을 하는가? 세상에는 실로 자기의 의지를 이끌어 공을 세우고 업을 이루는 자도 있으나 또한 자기의 정이 이끄는 대로 절제 없이 따라가 나라를 패망케 하고 백성들을 죽이는 자도 있다. 그러한 사람은 굳세거나 유약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 기질 여하에 그대로 내맡겨 그것을 바로잡거나 이겨내어 인격을 완성하지 못한다. 배우는 자는 이와 같지 않아서 어리석은 것을 변화시켜 명석하게 할 수 있고 약한 것을 변화시켜 강하게 할 수 있으며 탐욕을 변화시켜 청렴하게 할 수 있고 참는 것을 변화시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니 학문의 공효가 큰 것이다. 기질이 아름답지 못한 것도 모두 변화시켜 아름답게 할 수 있으니 하물며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운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전에 여백공을 만났는데 그가 젊었을 적에는 성품과 기질이 거칠고 사나워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가사는 접시나 그릇을 말한다. 를 때려 부쉈는데 후일 병을 오래 앓을 때 논어 한 책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가한 틈에 읽다가 자신을 책하는 것은 무겁게 하고 남을 책하는 것은 가볍게 한다.
라는 대목에 이르러 호련히 깨달은 바 있어 뜻이 일시에 평안해져 드디어는 종신토록 사납게 노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니 이것이 기질을 변화시키는 법이 될 수 있다 하였다. 이상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이 힘쓰는 데 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일기의 근원은 다면 청허하여 오직 그 양이 동하고 음이 정한 것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다가 어지럽게 흩날리다 합쳐져 질을 이루어서 드디어 고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은 치우치거나 막히게 되면 다시 그것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으나 사람은 청탁과 수박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어 밝아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허언이겠습니까? 기가 맑고 바탕이 순수한 사람은 지와 행을 힘쓰지 않고도 능하게 되어 더할 것이 없습니다. 기는 맑으나 바탕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는 있어도 행할 수는 없는데 만일 궁행에 힘써서 반드시 성실해지고 독실해지면 행실이 바로 서서 유약한 사람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질은 순수하나 기가 탁한 사람은 행동할 수는 있으나 잘 알 수는 없는데 만일 묻고 배우는 데 힘써서 반드시 성실하고 정밀하게 하면 지식에도 통달하여 우매한 자로도 명석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기계에 대해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삼아 음악을 배우는 일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내 아이나 계집아이가 처음 검은고와 비파를 익히면서 손가락을 놀려 소리를 낼 때는 듣는 사람이 귀를 막고 안 들으려 하지만은 쉬지 않고 노력하여 점점 그 아름다운 음률을 이루고 그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소리가 맑고 조화로우며 막힘이 없어 정묘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 어린 사내 아이와 계집아이가 어찌 음악을 나면서부터 잘했겠습니까? 오직 실제로 노력하고 학습한 것이 쌓여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모든 기회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학문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절묘한 세상에 기회를 가진 백공은 있으나 학문을 하는 사람 중에 그 기질을 변화시킨 자는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만 그 지식을 넓히고 언론에만 힘을 쏟는 데서 온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너무 굳센 자는 끝내 부드러운 선을 갖지 못하고 부드러운 자는 끝내 강한 선을 갖지 못하여 탐욕한 자가 청렴해지고 참는 자가 자애로워지고 경박한 자가 순중해지는 것을 아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실제 노력하는 일이 백공의 기회에만 있을 뿐이요 학문에는 없다는 것이 되니 얼마나 탄식할 노릇입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옵니다.